참인 명제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참인 명제를 고르랍니다. 기억 볼까요? 기억 x-의 제곱이 0이면 다음처럼 되냐고 물어봤네요. 근데 이렇게 식으로 나오게 되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해요. 이럴 때 아까 말했던 진리집합 포함경을 따지는 겁니다. 그럼 얘를 가정 P라고 보고 P는 x-2의 제곱은 0이에요. 얘를 결론 Q라 보고 Q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만족하는 가정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찾아봐요. 라지 P. 결론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찾아봐요. 라지 Q. Q부터 찾아볼까요? Q는 이거 인수분해 되죠? x-2, x-1, 0. 따라서 x값은 1과 2. Q는 제곱해서 0이 되는 숫자. 제곱해서 0이 되려면 그 수가 0이 돼야 되죠. 그럼 x-가 0이 되려면 x는 2. 가정이 결론에 포함됩니까? 네, 포함되네요. 2는 1, 2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네요. 그러면 참이군요. 라고 대답하시면 되죠. 참이 명제입니다. 니은은 저렇게 부등식 나오면 수직선에 그리는 게 낫다고 그랬죠? 2보다 크고 x는 7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P입니다. Q는 3보다 커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Q예요. 그럼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나요? 작거나 같다 아니네요. 그냥 작다네. 어떻게 되죠? 범위를 때 좀 당황스러워요. 네, 이렇게. 이게 Q인데 P가 Q에 포함됩니까? 물어보면 그렇지 않는 예가 있죠. 그게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가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 반례 집합이 되는 거죠. 자, 디귿 볼까요? n이 소수이면 n은 홀수이다. 소수면 다 홀수입니까? 이거는 문장 자체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소수면 다 홀수예요? 아니죠. 소수 중에 유일하게 짝수인 2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소수는 모두 홀수라 말할 수 없는 예가 존재하므로 네, 틀린다. 리을 a, b의 곱이 0이면 두 수를 곱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 더인가요? 이것도 문장 자체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 두 수를 곱해서 0이 되는 경우 뭐 있나요? a가 0이 되거나 0이 되고 그리고 b가 0이 아닌 경우. b가 0인 경우.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a가 0이고 b가 0인 경우. 맞습니까? 이게 가정을 만족하는 조건을 상황별로 쓴 겁니다. 그럼 결론을 만족하는 경우를 상황별로 쓰게 되면 이거밖에 없잖아요. 둘 다 0.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되려면 둘 다 0. 그럼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나?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기는 이거는 포함이 되는데 이런 얘들은 가정이지만 결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조건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답이 됩니다. 그래서 참인 면제는 기억만 정답이 이렇게 잘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자, 전체 집합 위에다가요.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했을 때 Q이면 Q가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게 참이랍니다. 참이란 얘기는 두 줄을 거도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집합으로 바꾸면
P이면 Q이다 참이니까 라지 P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not Q. Q의 여집합에 포함됩니다. 라지 P가 Q의 여집합 포함되려면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죠? 보통? 그리고 일반적 그림을 이해하는 거니까. 일반적 그림이라면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려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Q의 여집합이면 여기잖아. 여기가 Q의 여집합이요. Q의 여집합이 저렇게 돼야 P가 포함되겠죠. 그 둘이 무슨 관계예요? P와 Q는 서로. 그럼 조건성 옳은 걸 찾으시오. P와 Q의 교집합은 법적 공집합이니까 틀렸고 얘가 맞네요. 나머지는 P-Q. P에서 Q를 빼면 P가 남는 겁니다. P에서 Q를 지웠어. 여전히 P가 남는 거죠. 마찬가지네요. Q에서 P를 빼면 Q가 남는 거죠. 다 틀렸는데 3번만 맞더라. 포함관계를 그림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다. 91번 문제. 명제 20의 양의 약수이면 30의 양의 약수이다면 거짓이랍니다. 다음 중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반리로 적당한 것? 20의 양의 약수 뭐 있나요? 1, 2, 4, 5, 10, 20. 얘가 가정이죠? 그 다음에 결론 30의 양의 약수 1, 2, 3, 5, 6, 10, 15, 30. 거짓이라는 얘기는 가정의 결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 이해하셨어요? 그럼 왜 포함되지 않는지 적당한 예를 찾아보라는 얘기죠. 누가 있나요? 가정에는 들어있는데 결론에 없는 원소를 찾아야 되죠. 그게 반례입니다. 가정에는 있어요. 근데 결론에 없는 원소 뭐인가요? 그 수는 4. 아니네. 20. 4나 20은 뭐에는 포함되죠? 20의 약수에는 포함이 돼요. 근데 30의 약수에는 포함이 안 되는 수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의 반례로 적당한 걸 찾으시오. 4와 20인데 지금 문제 나온 거는 4밖에 없으니까 네,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4번, 개념 4번. 46페이지. 모든 또는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 모든 또는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이걸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처음에 읽을 때는. 모든 또는 어떤이 들어있는 집합의 명제의 참과 거짓을 구분하세요. 근데 첫 번째, 모든 x에 대하여 px이다가 참이려면 p와 전체가 같아야 되고 거짓이려면 p와 전체는 달라야 된다. 두 번째, 어떤이 만약 참이 되려면 p는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고 아니면 참이 되고 p가 공집합이면 거짓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뭐라는 건지.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보는 게 더 낫습니다. 여기 얘가 있으니까 예를 볼게요. 예를 들어볼까요?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 붙었죠? 모든 양수 x 양수입니다. x에 대하여 x가 0보다 크다. 생각해봐. 모든 양수면 다 0보다 크지 않아요? 단 하나의 예외가 있나요? 단 하나의 예외가 없네요. 지금처럼 주어진 조건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했는데 라지 P가 알고 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전체 집합과 같아. 그러면 참이라는 얘기예요. 그 뜻입니다. 모든 P에 대하여 이게 P겠죠? 잘못 썼네요.
얘가 죄송합니다. 얘가 P입니다. X가 0보다 크다. 얘가 P예요. 얘가 전체입니다. 그럼 모든 X에 대하여,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그러면 지금 내가 봐야 될 전체 집합은 양수만 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 양수의 집합 안에 내가 원하는 원소는 0보다 큽니다.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둘이 같다는 뜻이에요. 참이 되는 겁니다. 밑에 이걸 볼게요. 이것도 참인데. 문제를 바꿔볼게요. 모든 X, 3번부터 먼저 봅니다.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크다로 바꿀게요. 등호 빼고 크다로. 그럼 얘는 참입니까? 그러면 얘가 전체입니다. 모든 실수 이게 전체예요. 그다음 얘가 P입니다. 조건 P. 그럼 X제곱이 0보다 크다. X제곱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게 라지 P가 되는데 이 라지 P가 전체와 같나요? 같지 않죠. 얘는 모든 실수잖아. 단 하나도 예외 없이. 근데 얘는 뭐를 빼야 되죠? 0이 아닌 실수예요. 라지 P와 전체가 다르잖아. 그럼 이 명제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간단히 말하면 모든 실수라는 말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야 돼. 근데 X제곱이 0보다 크대. X제곱이 0보다 큰 거는 음수, 양수 가능한데 0은 안 되잖아.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은 모든 실수인 건데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모든 실수인데 내가 푸는 거는 모든 실수가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럼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그럼 모든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주어진 조건 중에 예외 없이 전부 다 성립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참이 되고 예외가 지금처럼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건 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만 개가 맞아도 단 하나가 빠져나오면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봅시다. 어떤 양수 x에 2번 문제. 어떤 양수 x에 대하여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참인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쉽게 이해하면 돼. 어떤 양수라는 얘기는 아무거나 걸리는 대로 한두 개라도 상관없으니까 어떤 거라도 라는 뜻이죠. 최소한 한 개 이상이라도 양수 중에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나요? 양수 중에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양수는 아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되죠. 책에 나온 것처럼 책에 나온 대로 써드린 겁니다. 조건이 공집합이 되면 어떤이란 말은 거짓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은 최소한 하나라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공집합이 되면 최소한은 성립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거 보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작다. 이거 왜 또 이렇게 만들었어? 부등을 반대로 바꿀게요. 어떤 실수 x제곱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게 모든이 붙 아까 보셨지만 모든이 붙으면 틀린 말이 되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x가 0이라는 반례가 존재하니까. 근데 어떤일 때는 참이 됩니다. 어떤은 하나만 성립하면 다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책에 보면 P가 공집합만 아니면이라는 뜻이 뭐죠? 뭐라도 존재하면이라는 뜻이죠. 단 하나의 원소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어떤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참이 된다라는 뜻을 책에서 그렇게 문장을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그 말이에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모두는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성립해야 되는 거고 조건에 성립하는 전부 다 전제 조건에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성립해야 되는 거고 어떤은 나와 있는 조건에 단 한 개라도 참이 되면 참이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잘 골라내라 라는 뜻이죠. 그럼 93번 문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0보다 크다. 맞나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정을 말하라네요. 부정이 있구나. 그냥이 아니네요.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말하시오. 1번 모든의 부정이 뭐라고 그랬죠?
어떤입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크다의 부정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물어보는데 어떤이란 말이 붙었잖아요. 어떤은 단 하나도 성립 있으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어떤 실수 중에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는 없죠. 하지만 뭐는 있나요? 0이 있어요. 제곱해서 0이 되는 숫자가 존재는 하죠. 그럼 단 하나도 존재하면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겁니다. 2번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되죠. 모든 유리수의 부정은 어떤 유리수에 대하여의 부정은 모든 유리수 x에 대하여. 글씨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되죠? 아, 참. 모든 유리수 x에 대하여 2x는 3이 아니다. 부정이니까. 다시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라고 했죠? 그럼 어떤 유리수의 반대는 모든 유리수가 됩니다. 모든 유리수 x에 대하여 2x는 3이다의 부정은 3이 아니다. 그런가요? 모든 x에 대해서 2x는 3이 아니다가 참입니까? x 중에 2분의 3 같은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참이 되잖아. 근데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모두는 단 하나의 예가 없어야 된다고 돼. 얘는 예가 있네요.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된다.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 페이지. 자, 역과 대우. 대우. 오늘 3단 논법, 증명법, 기류법. 오, 빨리 하면 끝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명제를 한 번에 끝내기 좀 어려운데 이 교재가 좀 쉬워서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다 보니까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자, 합시다. 역과 대우. 이 그림이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이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문장의 처음부터 이게 아직 참거짓을 구분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P면 Q라는 명제가 처음에 주어진 거예요. 이걸 보통 줄여서 원명제라고 하거든요. 원명제. 원래 주어져 있는 명제란 뜻이에요. 최초에 주어졌던 명제, 원명제. 그 원명제 역을 구하시오. 근데 역이라는 단어가 우리 거꾸로라는 단어 많이 쓰죠. 역수할 때 쓰는 게 역이에요. 역. 원명제 역을 취하시오. 그러면 보신 바가 뭐하냐면 P가 앞에 있던 가정인 P가 뒤로 가고 뒤에 있던 Q가 결론인 Q가 앞으로입니다. 그걸 역이라고 불러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뒤바꾸는 행동을 앞으로는 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면 Q이다, Q이면 P다는 서로 역의 관계에 놓인다. 는 뜻이에요. 그 다음 대우라는 게 뭐냐면 대우 이 그림이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좀 이상하네요. 선생님 따로 설명드릴게요. P면 Q이다 라는 원래 주어진 명제가 있어요. 그 명제 역을 구하시오. 그러면 Q이면 P이다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네요. 주어진 명제가 참이에요. 그럼 역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모른다고 그랬죠.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에요. 그럼 역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명제 부정을 취해 볼게요. 예전엔 이 단어를 이라고 불렀었는데 부정, 주어진 명제 부정을 취하시오? 그럼 나 P이면 나 Q이다. 이게 부정이겠죠. 서로 부정 관계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명제의 참 거짓을 알고 있어요. 그럼 주어진 명제 부정을 취하면 참 거짓이 똑같은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제가 참이에요? 그럼 부정은 뭐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다시 이 부정에 역을 취합니다. 그럼 역은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뒤바꾸는 거죠. 이게 not Q가 앞으로 오게 되고 not P가 뒤로 갑니다. 이렇게 되네요. 얘를 주어진 원래 명제 뭐라 부르냐면 대우라고 불러요. P면 Q이다 라는 명제 부정과 이를 동시에 취하는 겁니다. 다시
대우는 주어진 원명제에 부정과 역을 동시에 취하는 겁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역을 취한 다음에 역을 먼저 취하고 나서 그 역을 부정하셔도 똑같이 답이 이렇게 나와요. 역을 구하고 부정을 취하나 부정을 취한 다음에 역을 취하나 어차피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명제 있죠? 주어진 명제, 역과 부정을 동시에 취한 이 명제를 주어진 명제의 대우라고 불러요. 얘가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죠?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왜 중요하냐면 주어진 명제 참 거짓이 구분되어 있으면 역이나 부정은 참 거짓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모른다가 정답이 되겠죠. 잘 몰라요가 되는데 유일하게 주어진 명제 참과 거짓이 구분되어 있는 상태에 유일하게 똑같이 참과 거짓이 같이 구별되고 있는 게 주어진 명제의 대우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가 참이에요? 그럼 대우도 참이에요.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에요? 그러면 대우도 거짓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명제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참, 거짓 구분하는 거라고 그러죠. 명제, 참, 거짓 구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거짓, 판별법.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진리집합을 이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쓰이는 방법은 지금 말하는 대우를 이용하는 겁니다. 주어진 원래 명제에 참, 거짓 구분하래. 근데 나는 그 대우를 가지고 참인지 거짓을 구분하는 겁니다. 대우가 참이네? 그럼 명제도 참. 대우가 거짓이네요? 그럼 명제도 거짓. 그래서 그냥 굳이 그러면 그냥 원래 명제를 쓰면 되지. 굳이 대우까지 구해서 이게 참인지 아닌지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대우를 구하려면 역도 취하고 부정도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참거짓 판단해야 됩니까? 그냥 원래 명제로 판단하면 안 됩니까? 여기 문제 보시겠지만 원래 명제로 참거짓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좋으냐면요. 없네요. 네, 없어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 얘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없으니까. 굳이 대우까지 쓰면서까지 참거짓 판단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자, 이런 겁니다. 명제가 줘줬는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주어진 명제가 참인가요? 거짓인가? 그러면 이게 그런 겁니다. 문제를 보고 문장 자체를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다고 진리집합, 가정의 진리집합 뽑으려니까 이 2차 반응식을 만족하지 않는 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여기는 결론도 1이 아닌 해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진리집합 원소를 뽑기는 원소가 너무 많고 그걸 비교하기에는 좀 불편한 게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문장 자체로도 안 되고 진리집합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원소도 너무 많아서 불편한 이런 경우는 대우를 한번 써보는 게 좋습니다. 왜 굳이 대우를 써야 됩니까? 문제 부정이 많이 취해져 있거든요. 부정이 많이 취해져 있는 명제 참거짓 구분할 때는 대우가 적절합니다. 그럼 이 명제 대우를 구해봅시다. 대우는 부정과 역을 동시에 취합니다. 자리도 바꾸고 부정되는 걸 다시 부정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부정하면 0이 된다가 되고 얘도 1이 된다. 위치를 바꾸면 x가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도 0이다. 이게 참인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x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알 거 아니야? 정말 참이냐 아닌지는. 집어넣었더니 참이 맞죠. 혹은 가정의 원소는 1 하나밖에 없는데 결론의 원소는 1, 2, 2개를 가졌죠. 가정의 결론에 포함되네. 참입니다. 대우가 참이네요. 명제의 대우가 참이면 주어진 원래 명제도 참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럴 때 대우를 쓰시면 좀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다음 명제 역과 대우를 구하고 그 참거짓을 구분하시오. 역부터 해봅시다. 1번. x, y는 0이면 x는 0 또는 y는 0이다. 역을 구하면
x 자리 바꾸는 거죠. x는 0 또는 y가 0. 그러면 x, y는 0이냐 그런 거였어요. x는 y나 둘 중 하나가 0이면 곱해서 0입니까? 네, 참이네요. 대우를 구해봅시다. 위치도 바꾸고 역을 부정하면 돼. 위에 역 써놨잖아. 역을 부정하면 그게 대우입니다. 역을 부정해요. x가 0이 아니다. 그리고 y도 0이 아니다. 그러면 x, y는 0이 아니다.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야. 둘 다 0이 아니야. 그럼 곱해도 0이 아니겠죠. 이것도 이거는 대우도 참이 되는 명사죠. 역도 참이고 대우도 참이고. 그치? 근데 역과는 관계없다고 그랬다?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그래서 참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역은 우연의 일치로 서로 같아진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쟤네들은. 이게 참이란 얘기예요. XY가 0과 XY의 곱이 0이면 결론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이건 참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요. 2번은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자, 97번 문제. P이면 낙Q이다의 역이 참이랍니다. 이게 참이 아니고 역이 참인 거예요. 그럼 역은 낙Q이면 낙P이다. 이게 참이라는 뜻이죠. P가 이렇게 커. 네. 이게 참이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참인 걸 고르시오. 이 얘기는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는 뜻이죠. 됐어요?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이렇게 안 해도 되겠네요. 이 명제 역이 참이라면 이게 참이죠. 이게 참이면 누구도 참이죠? 주어진 참인 명제 대우가 참이죠. 저기에 대우를 구하면 누가 되나요? 낙P면 Q이다. 이게 참이 되는 거죠. 자리를 뒤바꾸면서 부정을 취하는 겁니다. 그럼 낙Q의 부정은 Q가 되고 P의 부정은 낙P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거 찾으시면 돼요. 어디 있어요? 네, 1번에 정답이 있더라. 여기 집합까지 안 써도 되네요. 집합 써야 되는 문제들은 가볍게 그냥 대우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그냥 쉽게 배워져 있죠. 99번. 다음 명제의 역이 참이 되도록 상세히 값을 역이랍니다. 역은 당연하죠. x가 2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은 0이다. 이게 참이래. 그럼 대입하라는 얘기죠. 왜냐면 가정의 원소가 결론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참이라는 뜻은. 그럼 여기 가정 원소 2는 이 결론을 만족한다라는 뜻이니까 대입했더니 4-2a 플러스 8이 0. 그럼 마이너스 2에 넘어서 플러스 2에는 12. 따라서 a 값은 6.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3단 논법. 3단 논법. 단어 뜻 그대로입니다. 3단 논법. 세 가지 단계를 거쳐 논법.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이런 뜻이에요. 3단 논법. 여기 나와있죠? 사람은 배고프다. 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배고프다. 됐나요?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사람은 배고프다. 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배고프다. 예를 들어 더 쉬운데 나는 아산 사람이다. 아산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대한민국 사람은 지구인이다. 그래서 나는 지구인이다. 소존재, 중존재에 포함되죠. 중존재는 대전제에 포함돼요. 소존재가 대전제에 포함된다. 그게 3단 논법이에요. 우리가 흔히 속해 있는 조직이나 소속 단체 같은 걸 예를 들면 3단 논법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설화고 학생이다. 설화고 학생은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다. 따라서 나는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다. 이게 참이라는 거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3단 논법 자체는. 아시겠죠? 네. 근데 이걸 이제 식으로 쓰게 되면 이런 편이라는 얘기죠. P면 Q이다가 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쓰죠? 두 줄기호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Q이면 P입니다가 참이, Q이면 R입니다가 참입니다. 그럼 두 줄 쓸 수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P는 Q라는 중간 다리를 거쳐서 R로 직접 갈 수 있다. 이게 3단 논법이다. 됐습니까? 자, 밑에 101번 문제. 두 명제 P이면 not Q와 R이면 Q이다 모두 참일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를 찾아야 돼요.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겁니다. 얘랑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Q입니다. Q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는 not Q인데요. not Q든 not Q가 아니든 나와 있는 알파벳 중에 나와 있는 알파벳 중에 두 번 나온 알파벳이 있어요. 얘가 3단 논법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됐지? 근데 지금 이게 아까 말했지만 하나는 Q고 하나는 not Q가 똑같진 않아. 똑같진 않은데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뭘 할 수 있냐면 P면 not Q이다가 참이면 이 명제 대우도 참인 걸 알 수 있어요. 주어진 명제 대우는 Q이면 not P이다가 되죠. 아니? 그리고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이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꼬리와 여기는 머리가 서로 똑같은 문자로 이어지고 있죠. 이걸 식으로 쓰게 되면 R이면 Q이다. Q이면 not P이다. 따라서 R이면 not P이다가 참이 돼요. 됐니? 정리해서 한번 써볼까요? 지금 우리한테 알려진 게 뭐냐면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었어요. 그래서 이 명제에 우리는 대우를 쓴 겁니다. 대우는 빨간색으로. Q이면 not P이다. 그 다음 R이면 Q이다가 참입니다. 그럼 이 명제에 대우를 사용할 수 있어요. not Q이면 not R이다. 그리고 3단 논법을 아는 게 있었죠? 3단 논법으로 이렇게 이어서 R이면 not P이다. 3단 논법 파란색으로 쓸게요. 그 3단 논법 얻어낸 결과물도 다시 대우를 쓸 수 있습니다. P이면 not R이다도 참이 돼요. 이해하겠나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 6개 중에 답을 고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참이 아닌 걸 찾으라는 얘기는 이 6개에 해당하지 않는 답을 찾는 얘기예요. 1번은 여기 있네요. 2번은 여기 있죠. 3번은 여기 있네요. 4번은 없습니다. 5번은 여기 있어요. 4번만 없어요. 근데 가끔 이런 질문. 선생님, 근데 명제니까 혹시 여기서 증명만 안 됐을 뿐이지 4번도 참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말을 붙였어요. 반드시. 반드시 참이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겠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반드시라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 6가지만 반드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반드시. 이게 3단 논법이다. 내용보다 어렵지 않다. 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대우리에서 왜 증명하냐면 주어진 명제와 참임을 증명할 때 문항 자체로 할 수도 있겠지만 대우를 이용해도 괜찮다고 그랬죠? 어차피 대우가 참이면 주어진 명제도 참여해도 되니까. 명제 n이 자연수일 때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게 지금 명제죠.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합니다. 어쨌든 참이란 얘기잖아. 맞는 말이란 얘기지. 근데 감각적으로 이해가 돼. 어떤 수를 제곱해 짝수가 돼? 감각적으로 이해되지 않나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짝수가 돼? 그럼 그 수도 짝수잖아.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일 테니까. 감각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대우를 이용해서. 그럼 이 명제 대우를 취하면 n은 홀수이다.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 이게 대우죠. 가정경련 위치를 뒤바꾸면서 부정을 하는 거니까. 위치 바꾼 다음에 짝수의 부정은 홀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n이 홀수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증명하는 겁니다. n이 홀수니까 홀수는 보통
2k-1 혹은 2k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죠. n을 2k 플러스 1로 쓸 때 2k 마이너스로 쓸까요? 그러면 n이 자연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뭐 사소하지만 이렇게 단 여기다 써야 되죠. k는 자연수. k 1 집어넣어요? 그럼 n이 1 나와요. k 2 집어넣습니다. 그럼 n은 3 나옵니다. k 4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k는 5 나오고 1, 3, 5 치우고 이렇게 홀수로 간다는 거죠. 자연수인 홀수. 그래서 n이 2k-1일 때 n제곱은 2k-1을 제곱하는 뜻이고 분배하면 4k제곱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나와요. 됐니? 근데 홀수 짝수의 구분은 뭐냐면 홀수는 2의 배수가 되는 거고 짝수는 아니 뭔 소리야? 짝수는 2의 배수가 되는 거고 홀수는 2의 배수에 더하기 1 빼기 1이 붙는 게 홀수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2로 묶을 수 있으면 묶으라는 얘기죠. 2로 묶었더니 얘는 묶여요. 2k 제곱으로. 얘도 묶이죠? 마이너스 2k로. 근데 얘는 안 묶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결론 n제곱이 2의 배수에 1만큼 더한 숫자니까 n제곱이 홀수라는 말이 참이 되더라는 얘기죠.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가 참이 돼. 따라서 주어진 명제 대우가 참이므로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증명을 마무리하시면 어려우신 거예요. 납득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귀류법 갑니다. 귀류법. 여기 좀 가장 대표적인 귀류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귀류법 문제는 쉬운 건 쉬운데 뭐 어려운 건 좀 어려워요, 사실. 여기는 여기서 다루는 단어 귀류법도 이렇게 어려운 걸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귀류법은 여러분 증명법 중에 뭐 귀류법도 있고 여러분이 배우시는 증명법 중에는 귀류법도 있고 고2 때 배우는 귀납법도 있어요. 귀납법은 그때 가서 배우시고 귀납법은 약간 도미노 현상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되는데 귀류법은 뭐냐면 결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결론을 부정한 상태로 증명을 해갑니다. 했더니 증명 과정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결론을 부정했던 게 잘못됐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주어진 명제는 결론은 참이 된다.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귀류법이에요. 자, 예를 들을까요? 선생님은 잘생겼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운다 나 여기서 나 여기서 막 쪼그리 앉아 울고는 걸 보고 싶어? 선생님 잘생겼다를 증명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선생님이 잘생겼습니다를 증명하는데 처음부터 뭐라고 두냐면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잘생겼다를 부정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못생겼다. 저 못생겼다를 못생겼다를 막 증명해가요. 선생님 이래서 못생겼어야 하는데 중간에 선생님은 눈이 아름답다. 라는 잘생긴 조건이 나와요. 그러면 못생겼다는 말에 모순이 발생하잖아. 못생기지 않았는데? 못생기지 않았으니까 잘생긴 게 맞구나. 이렇게 증명하는 건 뭘 규리법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얘가 적절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의 얼굴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구분되지 않잖아. 그치? 애매한 얼굴도 있잖아요, 사실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못생긴 것도 아니고 애매한 얼굴도 있고 여러 가지 얼굴이 있기 때문에 흑백으로 구분할 수 없어요. 근데 규리법은 도통 언제 많이 쓰냐면 흑백으로 구분이 가능할 때나 몇 가지의 케이스로 구분이 가능할 때. 이거 아니면 저거. 요거 빼면 이거. 이런 식으로 뭔가를 빼면 나머지로 완벽하게 처리가 가능할 때 귀류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 평소에? 루트 2는 당연히 무리수지. 왜?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잖아. 그게 루트 2죠.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중에 양수인 숫자. 그래서 2의 양의 제곱근. 제곱해서 2가 되는 유리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유리수가 없으니까 얘는 무리수지 라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는데 이걸 감각적이 아니고 수학적인 논리적 방법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귀류법을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이 증명법만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증명하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가끔 어떤 학생들은 그래요. 이렇게까지 증명해야 됩니까, 선생님? 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루트가 그냥 무리수인 걸 알면 되죠. 굳이 뭐 이렇게 어렵게 증명을 하면서까지 굳이 루트가 무리수임을 확인해야 됩니까? 저는 그냥 무리수라고 믿고 있을게요. 라는 학생도 있긴 있는데 수학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쓸데없는 것들 막 파헤치기는 게 많거든. 여러분이 보는 입장에서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쓸데없지는 않아. 다 이 필요한 내용들을 증명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겁니다. 의미 없는 걸 실어놓지는 않아요. 고등교과인데 고등교과까지는 대한민국에는 전 고등학생이 다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학생이 그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하는 내용에 의미 없고 쓸데없는 걸 갖다 놓지는 않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름. 그러니까 기류법이라는 증명 과정이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쓰이는데 어려운 기류법의 증명보다는 가장 대표적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얘가 이거라는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루트인은 우리가 당연히 무리수임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무리수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합시다. 기류법 뭐라고 그랬죠? 결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루트인은 무리수입니다를 부정해요. 근데 실수 중에 실수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죠. 그럼 무리수를 부정하면 유리수가 됩니다. 됐죠? 루트 1을 유리수라고 가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루트 2가 유리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로 막 유리수의 성질을 막 증명해. 근데 하다 보니까 유리수라면 무조건 참이 돼야 되는 어떤 내용에서 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뭔가 모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발생하면 가만 있어봐. 그럼 이건 유리수라면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데 이게 성립 안 한다는 얘기는 유리수가 아니라는 뜻이잖아. 그럼 처음부터 유리수라고 가정한 게 잘못됐다는 뜻이네.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었던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이 기류법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루트 2는 유리수입니다. 따라서 유리수는 무슨 수로 표현 가능하냐면 분수로 표현 가능하죠. 우리 유리수의 정의가 그거잖아요. 분모꼴로,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보통 우리가 유리수라고 해요. 됐지? 그리고 여기는 전제조건, 이게 중요하다. 나중에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져. M에는 분모와 분자는 약분이 다 된 상태의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분수라면 약분이 다 된 상태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약분을 다 했다는 가정하에 루트 2라는 분수를 둔 겁니다. 유리수로 했으니까. 그리고 양변을 문제 보는 것처럼 제곱합니다. 그럼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되고 n분의 1을 제곱하면 m제곱분의 n제곱이 되죠. 양변에 n제곱을 곱하면 양변에 m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돼요. n제곱은 2m제곱. 되니? 근데 아까 잠깐 하지 않았나요? 아까 이 앞쪽에서?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수를 제곱해서 짝수이면 그 수를 제곱하기 전에 있던 x도 짝수이다. 이거 우리 좀 전에 증명했었죠. 대우를 통해 증명하지 않았나요? 좀 전에 풀었던 문제야. 멍하고 있으면 안 돼요. 좀 전에 풀었던 문제예요.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거 우리 좀 전에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했잖아. 이 내용이에요. n제곱이 2m제곱, 이가 붙었네? 짝수란 얘기예요.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가 됩니다. 따라서 n이 짝수이니까 이게 책에 나온 것처럼 n을 2k라는 짝수 형태로 둔 거예요. 어째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n 대신에 2k를 여기 있는 식의 기역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와요. 2k의 제곱은 2m제곱. 양변을 제곱하죠? 4k 제곱은 2m 제곱. 2를 약분합니다. 2 약분했더니 이렇게 남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곱해져 있는 짝수라면 m도 짝수입니다. 그럼 m도 짝수니까 m이라는 숫자를 2l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가 곱해져 있는 자연수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걸 정리해봤더니 n은 2의 배수, m도 2의 배수. 됐니? 그럼 m분의 n은 처음에 우리가 전제에 다뤘던 서로소인 자연수라는 단어에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서로서는 약분이 안 돼야 돼. 근데 이건 약분이 되잖아. 그럼 처음에 전제 조건인 mn은 서로소인 자연수입니다라는 말에 앞뒤가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전제에 달았던 말에 모순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리수라면 당연히 약분이 다 된 상태에 서로서라고 표현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야.
근데 전제 모순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했죠. 그러므로 그러면 루트 2는 유리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실수해서 유리수가 아니면 그래서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책에 나온 것처럼 mn이 서로서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므로 루트 2를 유리수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루트 2는 무리수가 된다.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을 귀류법이라고 부릅니다.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런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05번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했던 거에 좀 확장판에 비슷하니까 한번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 우리는 이 내용 보세요. 좀 말이 길어서 그냥 이거 띄워놓고 할게요. 좀 쓰기가 좀 귀찮아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띄워놓고 할게요. n이 자연수일 때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죠. n제곱 플러스 3n이 9의 배수가 아니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자, 얘를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n은 3의 배수를 부정하게 되면 여기까지죠.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를 부정하게 되면 n은 3의 배수이다가 돼요. 그럼 n이 3의 배수니까 n 대신에 뭘 쓸 수 있죠? 3이 곱해져 있는 형태인 3k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3이 곱해져 있는 숫자, 당연히 3의 배수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이렇게 정리되고 제곱시켜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걔는 9로 묶이잖아. 이렇게 9로 묶었더니 이렇게 되네. 됐지? 근데 아까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n이 3의 배수이면 n제곱 플러스 3에는 9의 배수가 아니다를 우리는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귀류법이니까. 자, 다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증명은 얘를 하는 거야. 명제는 이게 명제야. 이게 명제인데 내가 이걸 귀류법으로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증명하고 있는 바는 n제곱 플러스 3n이 9의 배수가 아니면 n은 3의 배수이다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명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럼 주어진 문장은 틀렸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얘를 증명해. 얘를 증명하는데 증명 과정에 아무 문제 없어. 그럼 이 말이 맞다는 뜻은 얘는 틀렸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걸로 증명하는 도중에 뭔가 모순이 발생하네? 그럼 이 말이 틀렸으니까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얘를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n이 3의 배수이다. n이 3의 배수니까 n 대신에 3k를 집어넣는다. 이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정리되면서 n 대신에 3k, n 대신에 3k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되고 이 9로 묶이네. 9로 묶인다는 뜻은 9 곱하기 어쩌고 된다는 뜻은 이건 9의 배수라는 얘기잖아. n이 3의 배수이면 n제곱 플러스 3n도 9의 배수인데 문제는 9의 배수가 아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맞잖아 지금.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라는 뜻은 이렇게 증명하면 답이 틀리니 위에 거로 증명해라. 위에 게 맞는 말이 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맞았죠? 밑에는 2번은 아까랑 비슷한 거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서 54페이지까지 내용 끝났는데 그 뒤까지 갑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절대부등식까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원래는 여기까지도 못 끝낼 줄 알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가 워낙 난이도 높지 않다 보니까 금방금방 문제가 좀 쉽게 풀려서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명제는 굉장히 금방 끝나는구나. 쉽네. 여기 교재가 쉬워서 그래. 이 교재 어려운 교재 아니라서 그래요. 자, 이겁니다. 55페이지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자, 이거는 잘 들어. 제일 중요한 파트니까. 명제에서 배운 전부 다를 몽창 다 여기다 써먹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전부 다 있죠. 걔를 여기다 다 써먹기 위해서 지금까지 배운 걸 공부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이게 말이 좀 어려워. 여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중간에 보면 이상한 말 써있다? 중간에 봐봐. 설명. 총을 쏘는 것이 충분 조건이고 피를 흘리는 것이 필요. 아니 수학 문제 풀자마 이게 무슨 엽기적인 단어야? 총을 쏘면 충분. 피를 흘리면 필요? 수학 문제 푸는 도중에 무슨 피를 흘린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총을 쏘니까 충분. 피를 흘리니까 필요.
무슨 유치찬란한 얘기야? 이거 나 학생 때도 나 이렇게 배웠다? 그때 왜 이렇게 배웠냐면,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 과정이 너무 기니까 결과만 말씀드리면, 충분 필요 조건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 결론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충분히 갑자기 필요로 돌변하고 필요가 갑자기 충분으로 돌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우리가 원하는 포맷대로 그대로 이쁘장하게 나오면 충분 필요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은 참고 구분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장을 이쁘게 안 써줘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이쁘게 안 써줍니다. 이쁘게 안 써주고 막 가정결론 위치를 막 뒤바꾸는 거 막 복잡하게 짜봉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충분인지 필요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선생님 말하는 여기 책에도 나와 있고 예전에 선생님 학생 때도 우리 수학생님도 똑같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정확히 잡힌 상태에서 총을 쏘는 화살표를 날리는 쪽이 성립하면 충분. 그리고 그러니까 그 화살표 총을 맞는 쪽, 화살을 맞는 쪽 입장에서는 피를 흘리잖아. 총을 맞았으니까 피를 흘리잖아. 그러니까 쏘는 쪽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립하는데 맞는 쪽 입장에서는 필요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까 말했지만 이거를 그런가요? 그러면 총을 쏘는 쪽의 입장에 그러니까 입장 차이인 거야. 총을 쏘는 쪽에서는 야 이건 충분 조건이야 라고 말하는데 총을 맞는 쪽에서 입장에서는 필요 조건이야 라고 말한다는 얘기지. 서로 말이 다르다는 뜻이야. 입장 차이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거를 안 헷갈리게 하려면 잘 봐. 그거를 안 헷갈리게 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 아까 말했듯이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총을 쏘는 사람과 총을 맞는 사람의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보다 보니까 충분피가 뒤바뀌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가정과 결론을 정확히 구분했다는 가정하에서 설명하면 충분필요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이 P라고 칩시다. 결론이 Q라고 칩시다. 가정이면 결론한다라는 이런 가정과 결론 위치가 정확히 잡혀있는 상태에서 1번 명제는 참이에요. 근데 역은 거짓입니다. 이런 상황을 앞으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P면 Q이기 위한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충분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다시 이건 하나의 용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굳이 충분이라고 부르지? 난 다른 단어가 좋은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이 상황을 정의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정확히 잡혀있는 상태에서 주어진 명제는 참이야. 근데 그 역이 거짓이야? 이런 상황에서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물어보면 그때는 충분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이런 느낌이란 거죠. 가정에서 결론으로 가는 거는 참이야. 근데 결론에서 가정으로 오는 게 거짓이야.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일 때는 충분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두 번째, 명제는 거짓이에요. 근데 그 역이 참이야. 이럴 때 P이면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이때를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가정별로 위치를 잡아놔야 된다. 잡아놓고 P면 Q이다가 거짓이에요. 근데 Q이면 P다는 반대로 가면 참이 된대. 얘를 P가 Q이기 위한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말해준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명제도 참인데 역도 참이에요. 이런 경우는 P이면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단어 거꾸로 보지 마라. 충분 필요 아닙니다. 필요 충분이라는 정확한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앞뒤 순서가 딱 명사로 구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P면 Q이다도 참이에요. 근데 Q이면 P다도 참인 거야. 이럴 때 필요 충분이라고 말하죠. 얘를 참고로 집합스럽게 표현해보면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P가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Q에 포함이 되는데 Q는 P에 포함되지 않을 때를 충분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P는 Q에 포함되지 않는데 Q가 P에 포함될 때 그때를 필요라고 그러고 P가 Q에 포함되는 P가 Q에 포함되는 동시에 Q도 P에 포함되는 무슨 말이죠? P와 Q는 알고 보니 같은 집합이네. 이때는 필요 충분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문장에 대한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럼 전혀 어려울 게 없다. 됐죠? 그래서 만약에 둘 다 거짓인 건 이름 없어요? 명제도 거짓, 역도 거짓. 지금 여기서 그게 빠진 것 같은데요? 네, 그건 따로 이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참인 걸 증명하는 것만 많아야지 거짓인 거는 따로 증명하는 거를 이렇게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인 걸 왜 증명해 줍니까? 증명 보통 참일 때 누가 범인인가요? 그럼 범인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범인이 아닌 사람 무조건 신문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둘 중에 일단 최소 하나가 참이 될 때 그거를 증명하는 과정이 수학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얘네들만 이름을 붙이고 둘 다 거짓인 경우는 굳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뜻이죠. 자, 그러면 결론 여러분은 뭘 잘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은 참거짓 판단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충분 필요는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밑에 보면 큰 소리로 외친다. 큰 집합이 빅조건 뭐라는 거야? 빅조건 필요. 이게 발음이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치찬한 짓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워낙 애들이 이게 앞뒤 문장이 바뀌었을 때 가정결론 위치가 바뀌었을 때 참 거짓을 구분하는 방법뿐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을 이렇게 말하는 그 순서를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헷갈리지 마라라는 건데 전제 조건만 잘 지키시면 돼요. 가정결론 위치 잡은 상태에서 물어본다면 필요 충분히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113번 문제. 얘는 뭐 잡을 필요가 없어요. 문제 자체 P는 조건 Q이기 위한 이게 가정 얘가 결론이 잘 잡힌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P가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참인지 결론이 가정하기 위한 참인지 이것만 잘 보면 된다. 문장 두 개를 해석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건 그림을 그려보면 되지 않을까요? 부등호가 나왔으니까 2017, 2020, 2017 여기 둘 다 포함 2017, 2020 이렇게 이거 P예요. 근데 Q는 2018, 2019 여기는 Q예요. P가 Q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Q가 P에 포함되죠. 무슨 말이에요?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은 명제는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Q가 P에 포함된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면 참이라는 얘기죠. 이게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두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조건이라고? 이게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2번 x-1의 제곱 0이에요. 그럼 x값은 뭐 있나요? 1. 얘는 x값이 1과 마이너스 3. 그럼 p는 q에 포함됩니까? 네, 포함되네요. 반대로 q는 p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죠. 이게 발레니까. q 안에는 있지만 p에 포함되지 않은 원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발레니까요. 그럼 얘는 충분히 성립되겠죠. 맞았습니다. 충분히 성립된다. 네, 그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뭐 하나 정도만 더 해볼게요. 시간상. 두 개가 중요하네. 117번 잠깐 보세요. 자, 진리집합 라지 P, 라지 Q에 대해서 이걸 읽어야 되겠죠. not
Q가 납히기 위한 필요이지만 충분은 아닐 때. 뭐 이게 말이 복잡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히 아닐 때. 결론은 뭐라는 얘기죠? 필요만 성립한다 뜻이에요. 이게 왜 그냥 필요라고 그러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죠? 필요라는 말은 필요 충분 안에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니, 필요 충분 안에는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완벽히 구분해 주는 겁니다. 요즘 문제는 다 이렇게 나와요. 필요이지만 충분히 아닌 조건. 필요만 성립하는구나. 충분이지만 필요 아닌 조건. 충분만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간단히 말하면 필요 조건을 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필요가 성립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not P, P의 여집합. not Q, Q의 여집합. 필요가 성립한다는 뜻은 결론이 가정에 포함된다는 뜻이죠. 됐니? 우리가 집합할 때 배우지 않나요? 만약에 여기에 여집합, 이 전체 여집합을 취하게 되면 P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P가 되고 Q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Q가 되는데 이 부동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P는 Q에 포함된다. 그럼 그림은 위에 있는 그림보다는 우리가 아래에 있는 그림이 좀 더 익숙하죠? 위에 있는 수식보다는 아래에 있는 수식이 좀 더 익숙하잖아? 그럼 그림은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P가 Q 안에 이렇게 포함됐구나. 그리고 바깥에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 이런 모양을 떠오시면 돼요. P는 Q에 포함되어 있는. 그럼 1번 맞나요? 1번은 이 자체를 써놓은 거니까 맞는 말이죠. 2번 P-Q. P에서 Q를 빼봐. P가 자꾸 Q가 크잖아. P를 포함해서 Q가 큰 건데 P를 색칠한 다음에 Q를 싹 빼면 P마저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안 남죠. 그래서 공집합 맞는 말이에요. P 합집합 Q는 Q이다. 맞는 말이죠. Q가 크니까. 4번 Q에서 P를 빼면 도넛 모양 같잖아요. 여기 남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공집합이 아니죠. 원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틀렸다. 5번 P교집합 Q. 교집합일 때는 화학관계가 성립하는 교집합일 때는 작은 게 답이다. 작은 게 P니까 맞는 답이다. 4번이 틀렸다. 자, 118은 별표 치세요. 시험에 나올 겁니다. 119 미안합니다. 119 별표 치세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무조건이라고 하셔도 무방해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봐도 됩니다. 확률은 98%? 선생님 2%로 안 나올 수 있나? 그럴 수도 있겠죠. 혹시 선생님 안 나왔을 때 빠져나가기 위한 구멍을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 뭐. 야 2% 걸렸어 이러려고? 네 맞아요. 자 119 x가 a보다 커나왔고 4보다 작을 때는 는이 붙었네요. 는이 붙었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게 뭐라는 얘기죠? 이게 가정이라는 뜻이죠. 이기 위안이 붙었네요. 이게 결론이라는 뜻이에요.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필요? 결론이 가정에 포함된다는 뜻이구나.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여기 끊어졌죠? 쉼표. 다시 문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B가 X는 B보다 커 나왔고 3보다 작게 나타나고 는, 이게 다시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이 문장에서는 얘가 가정. 이기 위한 얘가 결론이에요. 근데 충분 조건,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충분,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A값과 B값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얘부터 먼저 해봅시다. 수직선의 그리라고 했죠? 저렇게 부등식 나오면 얘가 크고 그러니까 얘가 크고 얘가 작은 거야 지금. 이 디귿자가 이 디귿자 안에 포함되도록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럼 1과 3 이렇게 됐니? 얘가 여기에 포함돼야 돼. 이 디귿자 A보다는 커 나왔고 4보다는 작거 나왔다. 이 그림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문제 원하는 결론이 가정에 포함되는 필요가 성립한다. 이해 못하신 분? 중요한 건데 이해 못하신 분? 괜찮아요? 손 드세요. 팔을 꺾어버리게. 이해하셨어요?
자, ES면 이제 문제,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아, 모양상 A는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아, 1보다 작구나. 근데 이런 문제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하냐면, 등호와 분리한 문제가 중요하죠. 등호 붙어요? 붙습니다. 왜 붙나요? 까만색에 빨간색에 이렇게 포함되면 돼. 까만색에 빨간색에 포함되면 되는데, 까만색이 이거를 가졌잖아. 까만색이 주황색에 포함되는 겁니다. 까만색이 주황색에 포함되는데, 까만색이 1을 가졌잖아. 근데 주황색도 A라는 게 색칠이 돼 있잖아요. 그럼 둘이 같아져도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상관없다는 얘기죠. 아, 여기 미안합니다. 말하다 보니 색깔 자꾸 빨간색이라도 주황색이라도 미안합니다. 무슨 말인지 일단 아시겠어요? A가 1과 서로 같아졌을 때는 큰 것도 1을 가졌죠. 근데 작은 것도 1을 가졌어. 야, 너 가졌어? 작은 게, 야, 나 1 가졌는데 너 나 포함해야 되잖아. 네가 나보다 더 커야 되는데 너 1 가졌어? 나 가졌어. 아, 그럼 너랑 나랑 같아도 되는구나. 등호가 붙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의 최대값 A는 얼마죠? 1이겠죠. A는 1보다 굳이 얘도 그림을 그려드리면 다음부터는 이런 그림을 좀 생략하기로 할 텐데 한 번 정도는 얘를 수직선에 그리면 A라는 값은 1보다 작고 1보다 여기 미안해요. 얘를 그리는 겁니다. A란 값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A의 범위예요. 근데 그 A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거잖아. 가장 큰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수직선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값을 구하라는 뜻인데 그게 누구예요? 1인 겁니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1이 된다라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저 내용이었죠. 여기도 디귿자 모양이에요. 디귿자 모양, 색칠되어 있는 디귿자 모양. 얘도 색칠되어 있는 디귿자 모양. 근데 앞에 있는 디귿자가 뒤에 있는 디귿자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B 여기 3 디귿자 여기 얘가 이것 디귿자 마이너스 1 3 네 뭐라고? 네, 일단 이렇게 그렸는데 결국은 보니까 3이 똑같이 나와서 뭐 저렇게 그릴 필요 없네.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같은 3이에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 그림이 좀 더 정확한 그림이니까. 이렇게 그렸다면 B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커져야 돼요. 같아 됩니까? 같아 됩니다. 근데 B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오른쪽. 여기가 B의 범위예요. 그럼 B 범위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나와 있는 색칠된 범위에서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1이다. B는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다. 됐나요? 자,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를 살짝 바꿔서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냥 하나만 풀게요.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가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포함되는 상태였죠. 이걸 수직선에 나타내면 1, 3, 얘가 더 커야 돼요. A, 4. 맞아요? 그럼 포함이 되려면 이런 그림이 돼야 되다 보니까 A가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작아야 돼요. 등호 붙어 안 붙어? 다시 한번 기다릴게요. 등호 붙어요 안 붙어요? 자, 잠깐만. 선생님이 이거를 반대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봐. 왼쪽 것과 오른쪽을 달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등호가 있던 게 없어졌고 여기 없던 등호가 여기 붙었어요. 여기다 등호 쳤어. 네, 여기 없던 등호가 생겼어요. 그럼 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얘가 여기 포함되는 거니까 1은 포함하는데 3은 없어요. 그리고 A를 포함 안 하고 4가 없어요.
둘의 공통점은 둘 다 A가 1보다 왼쪽에 있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등호는 붙고 하나는 안 붙어요. 왼쪽 건 등호가 붙을까 안 붙을까? 오른쪽도 등호 붙을까 안 붙을까? 다시 물어볼까요? 어느 쪽에 등호 붙나? 왼쪽, 오른쪽 두 개 중에 어느 쪽에 등호가 붙죠?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얘가 큰 겁니다. 얘가 커야 됩니다. 얘가 커야 됩니다. 둘 중에 어디에 등호 붙나요? 종빈? 둘 중에 왼쪽, 오른쪽 두 개 중에 어느 쪽에 등호 붙나요? 대답 없는 너. 왼쪽 아니에요? 왼쪽? 종빈 왼쪽. 면민이는? 면민은 오른쪽. 민영이는? 모르겠어요? 이가 좀 전에 질문한 문제죠. 예원이 어느 쪽에 붙을까? 오른쪽. 민영이는? 너 뭐 위쪽? 난 위쪽에 붙어요. 민영. 어이없다, 민영. 죽는다. 자, 어느 쪽에 붙냐면요. 왼쪽에 붙습니다. 네, 종민이가 맞습니다. 두 분이 틀렸기 때문에 두 분은 민영이는 뭐지? 왜 왼쪽에 붙냐면 어차피 까만색이 빨간색이 포함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요. 쉽게.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 이런 부등호 방해, 그러니까 부등식을 쓰는데 답을 구하다 보니까 포함 관계로 부등식을 만드는데 답을 구하다 보니까 등호 어디는 붙고 어디는 안 붙는데 뭐 너무 헷갈려. 쉽게 생각해보세요. 큰 거 봐봐. 아주 쉽게 얘기할까요? 너도 있고 나도 있어. 근데 등호가 붙어 안 붙어? 붙어. 너도 있고 나도 있어. 등호 붙는 거야. 그냥 너도 색칠한 동그라미, 나도 색칠한 동그라미. 너도 흑인, 나도 흑인. 등호가 붙어. 너 안 가졌어. 나도 안 가졌어. 너 빈 동그라미, 나 빈 동그라미. 너 백인, 나 백인. 등호가 붙어. 됐네. 내가 커. 예원이가 작아. 큰 거 나는 가졌어. 난 색칠. 작은 예원이는 안 가졌어. 빈 동그라미. 난 흑인, 쟤 백인. 등호 붙어. 그럼 언제만 결론은 안 붙는 거냐면 작은 거는 가졌는데 작은 부분에 색칠이 되는데 큰 부분에 색칠이 안 돼 있어요. 걔네들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거는 난 당당하게 난 1을 가졌어. 큰 거한테 물어봐. 야, 나는 나보다 이가 더 커야 되는데 너 1 가졌어? 근데 큰 놈이 쫄아. 나 안 가졌는데. 그럼 포함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다 붙어.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 붙어. 다 붙는데 딱 한 번 안 붙어. 그때 언제냐면 작은 게 가졌는데 큰 게 안 가졌을 때. 이 내용이 그거잖아. 이 내용이 그거야. 작은 거는 가졌잖아. 그치? 근데 포함되는 큰 게 이걸 안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같아지면 포함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저 1이 반리가 된다. 조그만 거, 야, 나 가졌는데 넌 왜 안 가졌어? 그럼 포함이 성립하지 않겠지. 저 경우만 빼놓고는 다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 막 이것도 고민하고 저것도 고민하면 머리 아파, 이런 문제는. 딱 한 번 안 되고 저 경우만 아니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경우만. 아셨죠? 작은 거는 색칠, 큰 거는 색칠 안 돼 있는 경우. 저 경우만 등호가 붙이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붙는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면 붙어 안 붙어 등호. A가 1보다 왼쪽에 있다.
등호는 붙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렇게 돼야 돼, 포함관계가. 그럼 A가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지? 등호 붙어, 안 붙어? 붙는 거예요. 여기 A고 1이에요. 둘 다 가졌어. 붙어, 안 붙어? 붙는 거예요. 딱 한 번 안 된다고. 그게 언제라고? 큰 거는 없는데 포함되는 작은 게 가지고 있을 때. 이때는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A가 1보다 작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분할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필요충분까지 설명을 한 걸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 여기 3단문법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습 하나 더 풀긴 풀었는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절대부등식 내용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보강, 토요일 보강 없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시간표를 잡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잘 가세요.